자, 참고로 이거 지금 제가 하려는 작업은 여러분들 따라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는데, 못 하시는 분들 따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 하다가 1시간이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봤더니, 같이 하자고 해봤더니, 안 돼가지고 1시간 까먹는 경우가 많아서, 요거는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저만 할 겁니다. 저만 하는데 여러분들 손이 빨라가지고 따라올 수 있는 분들은 따라오시고, 그게 아니다 하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그 프로젝트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원격 저장소에 일단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성한 프로젝트를 원격 저장소에 올리는 작업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컴퓨터가 있어요. 우리들의 컴퓨터, 그렇죠? 일단 설명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우리들의 컴퓨터라는 건 내 컴퓨터를 말하는 거예요. 내 컴퓨터,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있겠죠? 나라 합시다. 나.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로컬 환경이라고 합니다. 로컬 환경이라고 해요. 그러면 로컬 환경에서 작업하고 있는 작업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뭐가 있다? 작업물이 있단 말이에요. 작업물. 뭐 코드 프로젝트를 합시다. 그냥 작업물.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내가 집에서만 작업을 하다 보면 뭐예요? 내가 노트북을 일일이 들고 다니지 않는 이상 내 작업물을 추가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굉장히 불편하겠죠. 아니면 집 가서 다시 작업하거나 그런 식으로 방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작업한 작업물을 회사에서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컴퓨터에 옮겨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나 회사 같은 경우는 개발자로 취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워라밸 지켜질 거라고 꿈을 꾸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는데 거의 없습니다. 워라밸이 많이 없어요. 특히나 신입 개발자로 취업을 하게 되면 신입 개발자는 야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끔가다 주말 출근도 굉장히 많이 하거나 아니면 주말에 집 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현실이에요. 자, 여튼 뭐 그걸 제쳐두고, 그래서 뭘 말하고 싶냐면 내가 작업하고 있는 환경이 바로 로컬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에서 앉아있는 내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컴퓨터도 결국에는 로컬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로컬 환경에서 작업한 그 작업물을 어쨌든 뭐 해야 돼요? 옮겨가지고 내가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어서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그 내가 작업한 코드를 뭐 구글 드라이브에 담아가지고 옮긴다거나 아니면 이메일에 담아가지고 보낸다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이메일 같은 경우는 보안상의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 구글 드라이브도 굉장히 번거로워요. 귀찮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프로젝트 하나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일일이 구글 드라이브에 옮겼다가 왔다 갔다 한다? 그거는 굉장히 엄청나게 번거로운 짓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내가 작업한 작업물을 뭐 해야 된다? 다른 곳에 가가지고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바로 뭐가 있냐면 원격 저장소라는 게 있어요. 원격 저장소. 그게 바로 뭐냐면 GitHub예요. 이 GitHub가 바로 뭐다? 원격 저장소다. 원격이에요. 원격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원격 조정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저장소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얘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내가 그 리포지터리 주소만 알고 있으면 그 주소에 저장한 내 로직들을 다운로드 받거나 거기에다가 작업물을 올리거나 형상관리, 유지보수하는 게 가능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작업물을 다른 컴퓨터에 바로 옮기는 게 아니라 어디다 올리냐면 여기다 올리는 거예요. 여기다. 자, 여기다 올린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이에요. 직장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 직장에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노트북을 들고 오는 게 아니라 GitHub에 올린 그 내용물을 뭘로 한다?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GitHub에 올려있는 내 코드가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그 코드를 이어서 작업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작업한 작업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자, 올려서 내가 만약에 집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집에서 내려받아가지고 작업하는 게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작업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학원에서 내가 열심히 작업을 하고 집에 가서 복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학원 컴퓨터를 뜯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GitHub에다 작업물을 올린 다음에 그 올려진 작업물을 집에서 내려받은 다음에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하지만 이거는 뭐 강사가 어차피 제 코드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집에서 공부하실 때는 강사가 올려드린
코드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할 건데, 자, 그래서 로컬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컬 환경만 있는 게 아니라 로컬 저장소라는 게 있어요. 로컬 저장소. 아직 우리는 로컬 저장소를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그래,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작업한 작업물이 있단 말이에요. 작업물. 작업물. 그러면 이 작업물을 어디다 올리냐면, 얘를 바로 원격 저장소에 올리면 좋겠지만 바로 못 올려요. GitHub가 작동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작업한 작업물을 로컬 저장소에 일단 올립니다. 그 다음에 그 올린 내용을 뭐 하냐면, 여기다가 나 이거 어떻게 했어? 내용물을 이제 저장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복문 추가 뭐 이런 식으로 넣는 거죠. 반복문 추가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그날 작업한 작업물의 이름을 반복문 추가라는 이름을 붙인 다음에 그걸 뭐 한다? 그 다음에 그거를 원격 저장소에 올리는 거예요. GitHub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GitHub에 올리는 건데,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하려면 아까 우리 가서 뭘 설치했다? git이라는 걸 설치했죠. git이 있어야지만 요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git 명령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지만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만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열면 되냐면, 여러분들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럼 프로젝트에다가 우클릭한 다음에 여기 보면 오픈이라고 있어요. 익스플로러, 여기 이제 탐색기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프로젝트 위치가 나옵니다. 얘를 들어가면 돼요. 여기 들어가서 여기에 우클릭한 다음에 이제 오픈 깃배시 히어라고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그냥 이제 일단 내가 요 경로 있죠. 요 경로로 들어와서 여기다가 cmd 한 다음에 엔터 치게 되면 명령 프롬프트가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이 경로로 일단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자바 텍스트보드, 자바 텍스트보드. 요 경로로 일단 들어와야지만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일단 할 거예요. 명령 프롬프트에다가 안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명령어가 뭐냐면 git init. 자, 이게 뭐냐면 내 프로젝트의 로컬 저장소를 생성하는 거예요. 생성. 그럼 로컬 저장소의 모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git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자, 보시면 .git 되어 있죠. 근데 이거 처음에는 여러분들 안 보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기 누르면, 자, 숨긴 항목 체크라고 보이시나요?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설정 따로 누르지 않으면 이거 체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하셔야지만 .git이라는 게 보입니다.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치다가 뭔가 잘못되고 꼬여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git 그냥 과감하게 제거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거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 진짜 복잡해질 때는 제거하면 큰일 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제거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git init이라 다 써볼게요. 자, 그러면 자, 보이죠? .git 다 생기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바로 뭐다? 로컬 저장소를 여러분들이 생성한 거예요. 차례대로 써드릴게요. git init. 자, 이게 뭐 한 거다? 로컬 저장소 생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원격 주소 있잖아요. 원격 저장소. 그럼 그 원격 저장소를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어떻게? 이거는 뭐 순서의 차이가 있는데, 먼저 계정을 알려줘도 되고, 계정을 알려준 다음에 원격 저장소를 연결해야 되고, 아니면 원격 저장소를 연결한 다음에 계정을 알려줘도 되는데 상관없습니다. 자, git remote add origin이라 쓴 다음에, 자, 여기서는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V가 안 돼요. 참고로 명령 프롬프트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컨트롤 V, 즉 복사 붙여넣기 하려면 Shift Insert 누르셔야 돼요. Shift Insert. 인설트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방향키 위에 보면 홈키 왼쪽에 INS라고 되어 있죠. 이거 Shift 누른 상태에서 INS 누르면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엔터 치게 되면 이게 지금 뭐 한 거냐면 내 원격 저장소를 지금 뭐 한 거다?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리모트 add origin. 자, 지금 이걸 쓴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원격 저장 주소예요. 자, 이게 뭐라고요? 원격 저장소 연결이라고요. 연결. 자, 로컬 저장소를 생성했으면 원격 저장소를 이제 연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되냐면 계정을 여러분 알려줘야 됩니다. 자, git config. 자,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첫 연결할 때는 config 한 다음에 뭘 써야 되냐면 글로벌이라는 걸 써줘야 돼요. git config 글로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최초에 한 번만 해주면 되거든요. 최초 옵션으로. 자, 여기 보시면 최초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최초 설정에 보면 사용자 정보를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git config global username 이렇게 나오죠. 요거 쓰시면 돼요. 요거. 자, 이거 복사해서 올려드릴게요. 이거잖아요. 요거. 자, 최초에 한 번입니다. 이거는 계정 ID. 요거는 뭐겠어요? 요거는 이제 큰 따옴표 쓸게요. 계정 이메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최초에 한 번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일단 최초에 한 번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참고로 방향키 위로 올리면 위아래로 하게 되면 내가 어떤 명령어를 썼는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이렇게. 자, 그러면 이메일이죠. 이메일 잘 쓰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잘못 썼다면 그냥 다시 쓰시면 돼요. 다시 써도 상관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계정 알려줬죠. 자,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프로젝트를 뭐 해야 된다? 로컬 저장소에 업로드 시켜야 되는데요. 업로드. 그게 바로 뭐냐면 git add예요. git add. 자, 그러면 여기다 git add 한 다음에 이 점을 붙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띄어쓰기 하셔야 됩니다. 이 점이 뭐냐면 모든 걸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git add 하면서 내가 필요한 정보만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점을 쓰게 되면 모든 프로젝트를 다 업로드 하겠다는 거예요. 자,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뭐 올라가는데 원인 무시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나온다 해가지고 뭐 프로젝트에 이상 생기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한 거예요? 이게 뭐다? 로컬 저장소에 프로젝트 업로드예요. 업로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나는 텍스트 파일, 내 프로젝트에 a.텍스트 파일이 있다? 그럼 여기다가 a.텍스트라고 쓰게 되면 이 파일만 올라가요. 이 파일만. 자, 여튼 이렇게 업로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자, 커밋 메시지라는 걸 남겨야 됩니다. 이 커밋 메시지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프로젝트 어떤 걸 수령했고 뭐 어떤 걸 만졌고 했다는 그 버전에 대한 정보를 명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세팅을 하겠습니다. 첫 업로드 할 때는 저는 세팅이라 씁니다. 자, 세팅 엔터. 자, 이렇게 하면 올라가죠. 자, 그러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git push origin master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요게 여러분들의 원격 저장소 원격 저장소의 프로젝트 업로드예요. git add는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로컬 저장소 즉 .git이라는 그것에다 올리는 거고 거기다가 업로드를 한 다음에 세팅이라는 이름을 이제 무장시켜 준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요거예요. 요건 참고로 순서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정 아이디랑 이메일 같은 경우는 순서를 안 지켜도 되는데 요 밑에 있죠. 요거 3개. 요거는 무조건 순서를 지켜줘야 돼요. add 한 다음에 commit 그 다음에 요렇게 해줘야 됩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지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엔터 치게 되면 올라갈 겁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했는데 빨간 줄이 긋거나 뭔가 이제 에러 메시지 뜨시는 분들 간혹가다 계세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과감하게 처음 할 때는 .git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보세요. 근데 혹시라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러면 강사한테 얘기해주세요. 어떤 에러 메시지는 저도 봐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F 원격 저장소 있죠? 여기서 F5 딱 누르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보이죠? 세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 1 커밋이라고 되어 있죠? 요가 클릭해보면 세팅 어떻게 내가 올렸는지 뭘 올렸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코드들이 올라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여기 보시면 .git ignore 게 있죠. 얘는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파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파일들을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파일명이라든지 파일 위치를 명시를 해두면 그 파일은 GitHub에 업로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민감 정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API 키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라든지 그런 것들은 올라가면 안 되는 민감 정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 git ignore를 통해서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GitHub에 안 올릴 수가 있어요. 뭐 그거는 나중에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는 걸로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한 거예요? 원격 저장소에 여러분들 코드를 올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